상욱이와 지은이의 첫사랑이 이어진 후로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1학년이었던 우리 상욱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밖에 몰랐던 내 손자. 요즘은 나이를 먹어서 반항도 하고 말대답도 하고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다 컸다고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좀 꺼주세요.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저의 손자가 그런 말을 하니 정말 섭섭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해줄게. 할아버지만 믿으렴. 상욱이는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하시지도 못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저를 없이 여기는 손자,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손자하지만 저는 그 손자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할아버지가 필요하면 언제든 할아버지를 불러주렴. 상욱이는 사춘기가 들어서부터 예전처럼 살갑지가 않습니다. 가끔은 상욱이가 어렸을 적 시절이 그립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쥐방울만 하던 그때가요. 상욱이의 세상이 커질수록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지은이랑 데이트하러 가야 해서. 할아버지, 과제가 너무 많아서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저 군대 다녀올게요. 나라랑 할아버지 지키고 오는 거니까 울지 마세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씩씩하구나 내 손자. 장하구나 내 손자야. 상욱이가 군대를 간 그날 저는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험한 곳에 제 새끼를 보내야 한다니 혹시나 잘못되는 게 아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과는 다르게 시간은 정말 쏜살처럼 흘러갔습니다. 상욱이는 어느새 결혼할 때가 되어서 첫사랑 지은이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은이랑 결혼할 거예요. 저 응원해 주실 거지요? 상욱이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씩씩하구나 내 손자야. 할아버지는 우리 손자를 항상 1등으로 응원해요. 언제부턴가 멀어지는 손자를 보며 슬슬 둥지를 떠날 때가 되었나 싶었습니다. 아직 주지 못한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하늘을 날아오르려는 자식을 참아 막지는 못했습니다. 헐헐 날아가거라. 상우가 세상은 너의 것이다. 늘 포기하지 않는 너니까 할아버지는 맘을 놓을 수 있단다. 하지만 상욱이 자리는 항상 남아있으니 언제든 쉬고 가렴 내 새끼. 상욱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정말 바보 할아버지라니까 자주 보러 올 테니까 평생 떠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셔요.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는 천사 같았고 턱시도를 입은 상욱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말 장하구나. 축하한다 내 손자.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상욱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못난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저는 좋은 날 눈물을 흘릴까봐 말을 못했습니다. 조용히 상욱이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흐르는 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개울물처럼 구불구불 한없이 흘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또 울어. 정말. 화려한 결혼식이 끝나고 상욱이는 정든 둥지를 떠나 새로운 둥지를 텄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 죽은 몸이었습니다. 삼도천으로 끌려가서 저승사자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아직 이승에서 할 일이 많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욱이보다도 회사 일과 저의 삶에 미련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얻게 된 삼신할머니의 팔찌를 본 저승사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승에서 못다한 가정의 정을 쌓거라. 그렇지 않으면 1년 후에 다시 삼도천으로 끌려오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성공한 삶을 정리하고 이 좁은 집에서 상욱이와 살게 됐습니다. 저의 목숨을 위해, 그리고 놓쳤던 것을 다시 찾기 위해. 한때 관리인에게 맡겨두었던 제 손자와 다시 친해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어주면 동화책을 찢었고 음식을 만들어주면 싱크대로 버려버렸습니다. 공원에 가면 저와는 떨어져서 걸었고 매일매일 저랑 살기 싫다고 소리쳤습니다. 성공가도를 걸어왔던 제게 실패라는 단어는
무척 낯설었습니다. 한때는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고 그 외에는 다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욱이와 다시 가족이 되어가면서 저의 생각이 전부 틀렸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손자가 처음으로 웃어주었을 때, 제 손을 잡아주었을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상욱이가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날 수영도 못하던 제가 상욱이를 위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코와 입에 물이 들어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상욱이를 수영장에서 구하자 상욱이는 자신을 방치했던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일 울고 웃으며 하루를 함께 했습니다. 학교에서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다고 저에게 자랑했었는데 지금은 그 아이와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구나. 하지만 이 좁은 집에서 상욱이가 빠져나가니 넓어지다 못해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욱이는 저를 닮아 사업가 체질이었는지 매일이 바쁜 듯 했습니다. 날마다 하던 전화도 잦아들었습니다. 한참 성공을 위해 달려갈 시기이기에 저는 뒤에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상우가 힘내거라. 너는 할 수 있어. 혼자서 먹는 식사, 혼자서 보는 텔레비전, 혼자서 맞이하는 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깊이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계속 자게 되고 음식 해먹는 것도 귀찮아 자주 거르게 되었습니다.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상욱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에도 놀러 오세요. 지은이가 맛있는 음식 많이 해놓을게요. 밝은 손자의 목소리를 들으니 활력이 솟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꼭 갈게. 우리 상욱이 새집 구경도 하고 싶고 말이야. 하지만 지은이가 저를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언제부턴가 느꼈던 저는 집으로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상욱이가 안부 전화를 하거나 반찬을 가져다 줄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상욱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을 무렵 상욱이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기쁘게 웃으며 제 손자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씩씩하구나, 내 손자. 어서 오렴, 별일은 없었고? 밝은 저의 인사를 받은 상욱이는 얼굴이 어두워 진 채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야위셨네요. 거울을 본 지 오래되어서 몰랐는데 상욱이 말을 듣고 보니 제 얼굴이 정말 앙상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걱정하는 상욱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응, 할아버지 알지? 완전 신세대인 거 요새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그래. 내 손주 걱정하지 마. 나름 유쾌하게 넘어갔다고 생각했지만 상욱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야위었어? 살은 왜 이렇게 빠졌고? 어디 아픈 거는 아니지? 응, 할아버지가 아프기는 왜 아퍼? 우리 증손주 얼굴은 보고 가야지. 그때까지는 억울해서라도 못 가 걱정하지 말어, 바보 손자야. 상욱이는 눈물을 닦아내고 뭔가를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사세요. 지은이도 할아버지가 걱정된다고 했어요. 상욱이의 제안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저를 불편해하는 지은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이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내 마누라 도망가는 거 아니고? 상욱이는 제 어깨를 붙잡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는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저는 기쁘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손자 이기는 할아버지는 없단다. 내가 졌다, 상우가. 저의 걱정과는 다르게 지은이는 저를 아주 기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그리고 불편하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새아가. 내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 마음이 참 놓이는구나.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제 걱정과 현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보, 할아버지가 계시면 우리만의 시간이 없잖아. 음식도 할아버지 입맛에 맞춰야 하고 친구들도 못 부르겠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지은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욱이는 지은이를 달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조금만 참아줘.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면서 너무 야위셨어. 우리가 돌봐드려야 해. 알아. 알지만 정말 힘들어.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철없이 굴었나? 젊은 부부에게 할아버지는 부담일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저는 상욱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욱아, 할아버지가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갈까 한다. 상욱이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젊은 부부 둘이서 알콩달콩 살아야지. 할아버지가 끼어들면 안 되겠다. 상욱이는 표정이 어두워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혹시 지은이 때문에 그러신 거면 제가 잘 말해볼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은이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이곳에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괜찮다, 상우가. 할아버지는 이해한다. 내 손주 할아버지 없이도 잘 할 수 있지. 상욱이는 저에게 미안한 듯이 말했습니다. 정말 바보 할아버지라니까. 상욱이는 차마 저를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는지 이틀만 더 자고 가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지은이 생각에 걱정이 되었지만 저에게 매달리는 손주를 보고서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딱 2밤만 자고 갈 거예요. 더 뗐으면 안 된다. 상욱이는 저의 단호한 말에 풀이 죽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집 밖을 나섰습니다. 저는 불편해하는 며느리와 같이 있을 만큼 눈치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버스를 타고 내리며 걷다 보니 어느새 익숙한 강가가 보였습니다. 상욱이와 어렸을 적 같이 걸었던 그 강변이었습니다. 쭉 펼쳐진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추억이 피어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나 흰색 네잎클로버가 갖고 싶어요. 그 네잎클로버가 소원도 들어준대. 그래. 할아버지한테 불가능은 없단다. 할아버지가 꼭 구해줄게. 호언장담을 하였지만 흰색 네잎클로버는 네잎클로버 10만 장 중에 하나. 피어날까 말까한 무척이나 희귀한 풀이었습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구할 수가 없었던 흰색 네잎클로버를 오래간만에 찾아보기로 합니다. 상욱이의 웃는 모습을 생각하며 열심히 찾다 보니 어느새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맛있는 밥을 차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오셔서 식사하셔요. 오늘은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애써 환하게 웃는 지은이가 밉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신혼이니 부부끼리 살고 싶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변에 상욱이 녀석이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네잎클로버를 따러 갔다 왔단다.